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을 놓고 농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이 6월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는 7일 끝나는 6월 국회에서도 관광진흥법 처리에 대해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농아인협회는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온라인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1인 시위를 펼쳐왔으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요구서를 전달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걱정하지 말라, 수화법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항상 말로는 약속해주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본인 정당의 이익을 다투느라 우리 농인들이 씨름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 공약에 따라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현재 정부 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정부의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계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솔립 기자입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급여 방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지난달 30일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예산 변화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급여 방식만 현금으로 바뀐다면 현재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 지급 방식이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권, 자기결정권을 증가시키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도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입 가능할까 아닐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떤 수순으로 이 제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우리 전체 서비스 시스템에서 가장 적합한가를 모델링하는 작업, 이게 이제 선행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OECD 국가 중 복지 예산 비중이 최하위 수준인 국내 현실에서 현금 지급 방식 도입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GDP 대비해서 장애 급여가 13분의 1입니다. 장애 급여 비율이 OECD 평균에. 그리고 또 이 수급의 자수도 4분의 1에 불과해요.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냐.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장애 등급제 개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지급 방식 도입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메르스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전 신청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집중 홍보와 1대1 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이달 1일부터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지난 6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집중 신청받았지만 신청 실적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의 기대와 다르게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로 복지부는 메르스 여파가 사전 신청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복지부와 지자체는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해진 이번 달에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다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그동안 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자제했던 대상자와의 1대1 상담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 특성에 맞는 급여가 지원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초등학교 3학년 B아동 어머니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아이가 그부 2명으로부터 체포놀이로 위장된 폭행에 수시로 끌려다녔다며 가해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B군 어머니에 따르면 체포놀이라는 것은 한 명을 체포된 범인처럼 꾸며 두 손을 잡고 목을 뒤로 젖히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놀이입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한 아동의 부모는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에는 인권위의 예산 편성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 설립됐지만 예산 문제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돼 정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위원 선출 및 지명에 관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과 인권위원장뿐만 아니라 인권위 상임위원까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갈라지고 오래된 복지시설에 색채를 입히는 경기도의 디자인 컨설팅 사업. 특히 대학생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천의 사회복지시설. 학생들의 손길이 닿자 나무에 푸른 잎사귀가 피어납니다. 참새와 고양이가 논이고 새싹이 하나하나 돋아나니 낡고 단조로운 벽면이 깨끗하고 환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기 시설 페인트칠 다시 하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런 작업하고 있어요. 제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디자인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낙후된 복지시설에 색채를 입혀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환경을 좀 깨끗하게 생활인들이 편안하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이날 39m의 복도 2개와 시설에 14명가량의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했고 노로페인트에서 120m가량의 페인트를 후원했습니다. 이날 환경 개선으로 주로 야외 활동에 제한이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라든가 또 그 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죠. 밝아지고 또 즐겁지 않을까.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설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재가시설 공동가정에 오래된 가구를 리폼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학생들의 재능기부와 기업의 후원이 만들어낸 따뜻한 관심과 봉사가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제11회 수원시 여성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올해는 여성장애인의 인권 옹호 활동에 기여한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의 한경숙 센터장이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 한경숙 센터장이 수원시가 민선 6기 1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한 기념식에서 수원시 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원시청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민선 6기 동안 실시한 수원시의 정책 및 사업을 되돌아보고 수원시를 위해 헌신한 시민 및 공무원 61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수원시 여성상을 수상한 한경숙 센터장은 여성장애인의 인권옹호 활동을 비롯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동약자 교통수단 등 장애인 복지의 전반적인 정책에 목소리를 내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여성 복지 정책은 가장 소외된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사회의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욕구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의 기회 균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개최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상자들에게 수원시 여성상은 그 어떤 상보다 그 뜻과 가치가 남다르다며 축하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KB 국민카드는 시각장애인의 상품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카드를 발급해주는 상품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KB 국민 BC 아이윙카드만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서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꿈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꿈틀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졸업생들의 꿈을 담는 틀이라는 의미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졸업생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체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기존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해야 했던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직접 공급합니다. 포항시에는 현재 25개 요양병원이 운영 중인 가운데 백신은 각 요양병원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접종합니다. 영광군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불과 침구류 등의 세탁을 해주는 이동 빨래방을 운영합니다. 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 신문 1면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이 국회 앞 연좌농성을 마치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전대미문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513명이 사망했으며 발견되지 않은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채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 이들은 비록 농성장을 철수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국회로 공을 넘기겠다며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경상북도의 한 대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우들로부터 감금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학교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는 내용인데요. 가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나흘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옷걸이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있는데도 초동 대처를 하지 않은 학교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숙사 운영 등에 있어 학교 관리 지침 등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산경찰서는 가해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남자.
파란 메모지가 남자 자동차에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한 자동차에 파란 메모지로 장애인 주차구역 마크를 그려넣은 건데요. 운전자는 자리를 피해보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출발조차 못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배려의 공간입니다. 메모지에 가려져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운전자, 불편하겠죠. 장애인 운전자는 당신의 불법 주차로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겪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배려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